오늘 사실은 참 안 좋은 시장입니다. 한 줄 평으로 어떻게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날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그렇고 이럴 때 좀 수급이 받쳐주기만 하면 그래도 해볼만 할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기업을 사는지 어떤 섹터를 사는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현물과 선물에서 어떤 부분에 따라 이제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에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저는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실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현재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시선에서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오히려 집중을 해봐야 하는 그렇죠.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5이슈도 저희가 또 집중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봉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결국엔 지금 불거지고 있는 관세 이슈와 조금 거리가 먼 쪽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산업부터 좀 이야기를 이슈 할까요? 얘기하시죠. 이슈부터 네. 이야기를 할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정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덕을 볼 것인가 아니면 악재가 될 것인가? 일단 출발은 덕을 보면서 출발을 했죠. 지난 10월 달을 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 시절이었으니까 후보자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중국의 이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금 상업활동, 영업활동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큰 골자였고 두 번째로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 약값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큰 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9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로 치고 올라가면서 CMO, CDMO가 뭔데? 또 관련주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라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술주들을 포함한 기업들은 R&D 비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인들이 돈 벌어서 R&D 투자하는 기업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돈을 끌어올까라고 보면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이 되거나 인하에 대한 속도가 따라 붙지 못하다고 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되면 또 R&D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가 또 공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보니 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뭐 일련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어떤 정책들이 생각만큼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그다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1월이었고 오히려 반도체 IT 아니면 그 외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중심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관세에 조금은 거리가 먼 지금 산업부터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직격탄을 받은 기업들이 주가 조정이 나오고 관세에서 멀어진 쪽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지수 대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대비 오버 퍼포먼스를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쪽은 이제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각각의 스토리는 좀 다르겠죠. 스토리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다 했었을 때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색다른 시각들
시각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시장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조금 안 하실 것 그쵸. 같아요. 섹터 질문을 조금만 더 드려보자면은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낙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낙폭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우리 조금 더 시장을 보자 이런 주의이실까요?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는 기회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그게 개별 기업들의 어떤 연구 스토리야 연구 일정과 그렇게까지 밀접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테오젠이, 유한양액이, 삼천당 제약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들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대응을 하며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충분히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막연하게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토리 대비해서 주가의 밀림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온 쪽은 저는 천천히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약바이오주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부터 좀 기다렸고 그렇죠. 시세 분출을 기대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탄력을 그렇게 좋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비만 치료제 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새로운 또 암 치료제들 쪽으로 맞아요. 또 시선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회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 부분에 이제 제약주들을 좀 보시는 거예요? 일단 차근차근 좀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만 당뇨 쪽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쪽부터 좀 체크를 드려보면 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최근 들어 이렇게 주가에 힘이 없을까?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강했었던 산업과 강했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끝난 걸까? 아닙니다. 미국도 계절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저 같아도 겨울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또 물놀이 놀러 가실 때쯤 되면 이젠 후회하죠. 미리 관리를 해놓을 걸. 미국 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단 비만 당뇨에 대한 어떤 처방 수가 줄어드는 것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전체적인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비수기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은 나중에 성수기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저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만 당뇨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되 문제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지금이 비수기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나라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로서는 이제 펩트론, 인벤티지랩 여전히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명확한 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보다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리가켄바이오가 스타트를 끊어줬죠. 그리고 나서 유한양액이 바톤을 잘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유한양액까지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어떻게 보면 매 분기별로 스타가 좀 탄생이 됐던 게 제약바이오였지만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JP모건 컨퍼런스 때부터 계속 관심은 두고 있었으나 올라온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렇다 할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이렇다 할 기술 수출 성과를 보여준 기업이 없다 보니 이쪽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래 원래 잘하던 기업 봐야지 라고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업들보다는 유한양액의 반등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돈을 쓰신 것 같고 혹은 이제 삼천단 제약처럼 앞으로 시장 파이가 좀 커진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쪽을 좀 먼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재미는 없지만 오늘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CMO, 제네릭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비만 당뇨 해야 되나? 그 변동성을 생각을 하고 이게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그래도 알테오젠과 유한양액인가?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되나? 이게 두 번째 고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지금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수익 볼 어떤 룸 자체는 많지 않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싫어도
불편해도 CDMO, CMO 쪽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약바이오는 시청자분들의 개인 성향에 조금은 맞춰서 저는 종목을 고르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